그리고 앞으로 장기간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3040 세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 시리즈의 주된 내용은 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 특히 우리나라와 맺었던 돈을 서로 빌려주는 계약, 통화 수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 관련 영상 모두 역주행하고 있는 40대 일반인입니다. 늘 쉬운 경제 재테크 설명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로 오늘 외화 예금 통장 개설과 소액 저축으로 실천했습니다. 이제 달러 저축을 시작하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기초적인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는 위조 지폐 수준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는 향후 장기간 하락하지 않을런지요? 과거 경제 위기 중 양적 완화에 대한 교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로 달러 투자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재밌게 들으셨나요?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고 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달러가 앞으로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달러의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우리 달러로 돈을 보유했다가 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 달러의 가치가 급등할 때 그걸 차익 실현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한다라는 전략이 빗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만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돈을 뿌리고 있다는 팩트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패드보다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럽 중앙은행이 더 많은 달러를 뿌렸다. 그러니까 환율을 조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9조 달러가 넘는 돈들을 뿌렸고요. 미 연준은 8조 달러.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6.5조 달러,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6.1조 달러의 돈을 뿌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미 연준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미국은 돈을 덜 뿌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나라들의 경제 사이즈, GDP로 이 돈을 뿌린 양적 완화의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뿌린 나라는 바로 녹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무려 GDP의 몇 %까지 뿌렸냐면 131% 정도를 뿌렸습니다. 한 해 벌어들인 돈의 1.3배에 달하는 돈을 금융시장에 뿌리는 양적 완화로 뿌렸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돈을 뿌린 지역은 유럽 중앙은행 ECB입니다. 여기는 얼마냐? 무려 61%나 뿌렸다. 세 번째가 어디냐? 예, 중국 인민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체 자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를 뿌렸다. 마지막으로 미 연준도 34% 정도를 뿌렸다. 결국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이번 발생했던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했고, 이 경제를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은행들 사이에 돈을 뿌리는 격차를 살펴보면 미 연준이 독보적으로 많이 뿌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한미 통화 수합이나 이런 정책들이 미 기축통화의 어떤 지위를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저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 연준 입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들고 있는데 괜히 한미 통화 수합에서 한국 원화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을 개설해주고 심지어 올해 하반기까지 통화 수합을 연장해준다. 이건 뭘 뜻하냐? 예, 우리나라를 비롯한 급박한 금융위기의 리스크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누구나 선호하는 네트워크성, 누구나 이 돈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카리스마 넘치는 또는 어떤 지도력,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의 신뢰 수준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 한미 통화 수합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국이나 또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싱글 A 정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더블 A, 그리고 유럽 상당수 국가들도 대부분 투기 등급이거나 싱글 A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물론 S&P에서 미국이 더블 A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어떤 경제력과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미 연준이 돈을,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리고 앞으로 장기간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